2023년 5월 6일자 슬프 타임즈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G8 가능할까? 미는 지지 분위기, 일찬성 여부가 관건.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논설인데요. 박진 외교장관이 지난달 10일 주요 7개국 G7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서 만찬 모임을 가졌답니다. 뭐 G8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G7을 하고 뭐 윤 대통령을 좀 큰 얼로 편집을 이렇게 했네요. 어떤 의견은 이탈리아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보면은 그 1인당 GNP나 인구들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네 나라는 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고 GDP도 다 높은 나라입니다. 교육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개 국가 중에서 한국까지 포함하면은 짝수가 돼버리는데, 프랑스가 6,600만 명, 이탈리아가 5,900만 명, 캐나다가 3,900만 명, 한국이 5,200만 명,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만 얼마 5천 달러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G8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논설을 좀 썼는데, 자민당 우파 쪽에선 반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략상으로도 호주가 또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G9으로 홀수로 가자. 뭐 하나만 들리면 되겠냐. 호주도 중요한 나라인데 또 연방에 들어가는 나라고, 그러니까 뭐 한번 넣어주면 어떡하느냐. 그때 이제 한국도 숟가락 하나 얻는 거죠. 뭐 그러면 뭐가 좋아지겠느냐. 그러면 선진 7개국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위상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좀 글로벌하게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뭐 되면 좋고요. 뭐 안 돼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정유사 2분기 실적 전망 어둡다. 코리아 타임즈 이경민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많이들 하는 얘기로 정제 마진 차이가 좀 감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떼고, 그 다음에 고유가 지속에 따른 파급력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인스 미 정보국 국장, 군수품 병력 부족, 대공세 힘들 듯, 이런 의견을 위키리크스 한국 최문수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정보국 국장이 미국 정부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이제 여성분이 정보국장으로 있는데, 대단하네요. 여기에서 쓴 표현을 보면은,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단기적인 야망을 축소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금 조금 절명되어 있는 거, 남부의 점령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안 들어가게만 하더라도 승리로 간주하고, 전쟁을 휴전 쪽이나 종전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전쟁을 언제까지 끌 건지. 한국 전쟁은 3년이 걸렸습니다만은 그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3년 동안 중부전선 고지전들을 하는 바람에 오래 걸렸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거의 평지죠. 전부 다 전투하는 데가.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끌려는지 참 매우 궁금합니다. 이게 전쟁이 끝나야 조금 더
좀 그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이 글로벌하게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미 당국자 에이펙 회의에서 중경제 강압 논의한다. 뉴시스 김난영 특파원의 얘기인데, 미국이 이 에이펙 회의에서 중국을 또 뭐 AI 이 지식 재산권 뭐 이런 것 쪽으로 더 압박할 예정이다. 이거를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보도한 내용을 우리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IRA법에 의해서 그 삼성 SK 중 장비반이 1년 연장될까 숨통 트일 것 기대감. 그래서 그 중국에 그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삼성과 SK가 중국 공장이 있으니까 요거를 1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피어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병행해서 또 외교적인 행보도 같이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매일경제 쪽에서는 반도체 전기차이요, 미 AI 기술 중국 봉쇄에 나선다. 이게 이제 뭐 또 지적재산권 앞서 얘기한 그런 거하고 얘기가 되겠죠. 미중 기술 표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책 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그 회의에 잠깐 방문해서 AI 시스템 국가 안보 지켜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첨단 기술 리더십 확보에 그 미국이 총력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러고요. 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 월가 자본 중투자 차단할 듯 미 민주당 중범색도 추가 발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 전기료 왜 못 올리나 항의, 외국인 투자자들 뿔났다. 투자자들이라고 했는데 지분 1.27% 보유한 실체스터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 서한을 보내면은 이 서한이 무서운 작용을 합니다. 투자 기관들의 1%면 그렇게 높은 비율도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기업이 요금 결정 못하는 한 상황 납득 못하겠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기업으로 낙인이 돼 있고 1994년도에 그 실체스터는 설립된 투자회사인데 한전의 장기 투자회였다. 그리고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는 선진국 금융통화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정부가 고주할 매주할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거기가 그 최대 주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한테 그 전기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기료 가격을 올리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정부 주도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이제 이건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초일기 각가량 얼마씩 더 낼까? 그래서 한전의 1분기 실적이 빨리 좀 공시가 됐으면은 1분기에도 얼마간 조정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중국의 그 반도체 장비 뭐 그 유예다 뭐 이런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 주한 그 미국 대사 주한이 아니고 주미 그 우리 한국 대사가 이 한국 조만간 중국과 고위급 접촉 예정이라고 미국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고 약어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곧 고위급의 급으로 중국과 접촉할 것이며 또한 일본 및 중국과 삼국 협력을 목표로 하는 외교의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이 뭐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위압적인 거로 안 하고 간접적으로 대사를 부른 게 아니고 공사를 불러다가 뭐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약간 그 위압 수위가 떨어진 거로 그렇게 또 뒤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본 측 분석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뭐 한국의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에, 워싱턴 선언을 해놓고 우리는 뭐 북핵을 하고 뭐 근데 대만 문제도 언급을 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싫어라 하고 있는 건 현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회담을 만날 예정이다라는 거를 그 주미 한국 대사의 입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그 행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그 뉴스를 찾아보면은 현대 비즈니스 일본 그 전 주한 대사 뭐 갓도 무사토신가 그런 분이죠. 문재인이 한미 정상회담에 격분했다. 그 황당한 얘기와 기시다 방안에서 드러난 반일 일서의 다음수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바이든이 처음 내뱉은 정권의 종말. 요거는 이제 북한 정권한테 아주 처음으로 얘기. 니들 까불면 이제 죽어 진짜. 요런 얘기예요. 근데 문재인이 그걸 격려했다.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라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직접 가지 않고 이 대독으로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평화가 무너지면서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면서 국민의 생명도 안전도 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요거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거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의 길은 거짓 평화의 길이더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 개발은 문재인은 침묵을 했죠. 계속해서 평화 운운하면서 그게 무슨 위장된 평화지. 거꾸로 그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 게 과연 그것이 옳은 정책이었는지 매국적인 정책이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김여정은 바이든 할배한테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노인의 망언이라고 반발을 했다. 이런 표현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대중국 러시아에서 고조되는 긴장 이런 제목으로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위압적인 운동을 거듭해 왔는데 중국의 반응이 종전보다 자제된 것은 위압적 행동의 효과도 희미해지고 니들 그래 떠들어봐도 그냥 뭐 대꾸도 안 하고 에이 뭐 원래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중국 그 여행객이 와서 뭐 중국 떼놈이라고 뭐 어떤 여자가 얘기한 거 가지고 말싸움을 했다고 그 다 알아들으니까 그 중국 그 여행도 한국말을 안 들으니까 짱깨 그다음에 그 뭐 그냥 얘기합시다. 짱깨 새끼들 이렇게 얘기했겠지. 어느 그 여성분인지는 몰라도 뭐 말은 제대로 한 거죠. 뭐 그런 것도 우리나라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구체적 실효적 보복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일이죠. 5월 7일, 8일 1박 2일로 기시다 총리가 방안을 그 셔틀 외고식으로 답방식으로 이제 오게 돼 있는 거로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한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그 5월 달에 또 이달이죠. 이달에 G7 히로시마 회동 때 우리가 G8으로 초청받는 거로 확정은 아니 그러니까 초청받는 건 확실히 돼 있는데 G8으로 부르지는 뭐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일본은 그 G7 회의 전까지 윤 대통령의 이니시어티브 여기에서는 어떤 정책
전략 뭐 이런 이니셔티브라는 이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 이니셔티브에 대답할 한미일 협력 전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 기지단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외교 분야만 아니라 국내 정치 경제의 문이니까 그 글 문자니까 이 AI가 잘 번역을 했어요. 글 정권. 어떤 경우엔 달림 정권이라고도 문 하면은 영어로 MON 쓸 때는 이제 달로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 문이라고 쓰면은 글 정권이라고 참 AI가 유머가 있네요. 글 정권 시대의 사회주의적 정치를 타파하기로 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필요 불가결하고 내년 총선에 여당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도대체 정부 시대의 약습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그 도대체로 번역이 됐는데, 뭐 말은 또 통하긴 하네요.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국익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이 여당이 압승을 해야 된다는 쪽에 힘을 실겠다 하는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전쟁 경험에 의한 실현한 전후 부흥과 고도 경제 성장. 일본이 그 1945년 패망한 이후에 고도 성장한 거에 대해서 자화자찬식으로 쭉 얘기를 했고 경사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석탄의 증산과 철강의 증산을 번갈아 반복해서 그런 그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고도 성장이 가능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요. 물론 그 미국의 그 이 경제 부흥 자금 이런 그 도움도 있었던 것을 얘기하지만은 자기네들의 노력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고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군사비 및 대만과 한국 식민지 경영의 여러 비용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견해입니다만 대영 제국이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영 제국이라 하더라도 자기네들 인구도 한계가 있고 또 그 군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지배국가 그 식민지를 그 경영하려고 그러면은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 이 뭔가 사회 인프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해야 되는데 영국은 그 사회 인프라 뭐 이런 걸 제대로 안 했죠. 어, 안 하고 그걸 운영을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만과 그다음에 한국은 인프라 시설을 일본이 많이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경영에 여러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그 한일 합방은 합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식민지라는 개념보다도 일본 측에서 볼 때는 황국 신민이라는 개념으로 물론 차별이 있지만은 법상으로는 다 일본 천황의 국민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해서 국민 기초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말하자면은 그 산업사회로 그 옮아가기 위해서 이 공장 노동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도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부르면서 그런 교육도 좀 시켰고 그런 게 돈이 좀 투자했다면 투자했다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식민지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항상 또 독립 저항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 일본 경제가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랬다는 식으로만 쓰면 좀 곤란하지 않냐. 만약에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그렇게 그 산업 생산을 할 수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물류기지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객관적 사실을 일본 언론에서도 표현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도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차, 기아,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인도서 헐헐. 뭐 인도에서의 그 차 판매량이 늘고 그다음에 현지 법인들 설립해서 생산 열심히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거는 그냥 드라마, 영화인데 외교관 시즌 1이라고 데보라 캔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이런 이 작가를, 이 소설을 영화한 것 같은데, 어퍼컷 튜브라는 데서, 이 영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스럽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좀 작성을 해 본 건데요. 빨간 글씨가 좀 기록에 남기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보라는 건 이야기다. 불완전한 사실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들이 그걸 믿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런 게 이제 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아프간 철군에서 보여준 것은 자신들이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의 구조다. 이건 현실적으로 있었고 최근 드라마이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관 이 영화의 그 시작은 영국 항공모함이 뭐 이란으로 추정되는 배한테 공격을 받아서 일부 파손이 되고 이 영국 해군 20 몇 명이 죽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말겠냐. 그런데 이란에서는 그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나오고는 그런 이 외교관으로서의 뭐 그런 여자 주인공이 그 영국 대사로 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드라마화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또 그 기억하고 싶은 말들이 모두에게 이득되는 정책에는 없다.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이란에서 온 정보는 항공모함 공격 사건을 지휘하고 개혁한 인물로 추정되는데 그 비용도 조달했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랭코프란 러시아 용병이다. 그럼 누가 이 용병을 샀느냐가 이제 이 시즌 1의 마지막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영국을 공격하고 이란을 모함한 꼴이 된 거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뭘 나서고 그러냐. 이건 이란의 문제지 당신들 미국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 러시아가 대놓고 이거를 할 리는 없지 않느냐. 왜냐, 미국과 영국과 양국과 전쟁할 마음이 있을 리가 없다. 우크라이나전까지 연 입장에서 이런 상상의 그 드라마를 현실적으로 잘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수장이 하는 수상 총리가 하는 얘기인데 한 사람을 정상에 앉히려면 광기 어린 천재들로 구성된 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완전 대통령이나 총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브레인 집단 그런 집단들이 많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은 영국한테 미국 대사가 하는 제안은 러시아에서 폭격해도 괜찮은 장소 이런 거 한번 결정해가지고 때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러시아 국내가 아니고 러시아군이 주둔해 있는 타국 이런 데도 좋고 이런 거고 또 이안은 루브라 돈 세탁이 런던 금융가에서 좀 이루어지니까 그 돈을 그냥 뺏어 버리세요.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했는데 영국 총리가 알레포 라카 하모 삼각지대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러시아 부대를 거기를 공격하면은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정보를 분석할수록 실체는 보이지 않고 음모론만 늘어난다. 이런 거 싫습니다. 뭔가 분석을 하면은 뭔가 원인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랭코프를 죽이면은 영국군이 직접 작전을 해서 유리해지는 건 그 자를 고용한 사람밖에 없다. 누가 고용을 했는지 알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과연 랭코프를 고용했는가라는 의문점을 하면서 시즌 말이 끝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거를 여기 다시 갖다 놨고요. 저와 같은 체질은 상계와 같은 분야는 체질에 받아주질 못한다. 결과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정말 필요하다. 제가 그 스루풋 타임즈나 스루풋 손익을 계산하는 이유는 그 회계라고 하더라도 그 논리 연습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백데이터가 다 숫자이기 때문에 근거 있는 정보 분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의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근본 원인을 알아야 근본 처방책도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런 정치 외교적인 거 보면은 실체는 보이지 않고 음모론만 자꾸 팽배되니까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이제 스스로 작가는 풀어매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고생스럽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또 또 이게 무슨 이 마누라가 죽어가지고 이 애들을 위해서 동물원을 여는 그런 영화인데, 전에 언뜻 봤는데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한 모험은 정말 쉽지는 않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동물원을 재개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혼자만의 의지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인적 자원들이 다들 도와줘야 된다. 아까 대통령 하나 시키든가 수상을 하나 총리를 만들라 그래도 미친 이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리더를 신뢰를 하고, 신뢰라기보다도 요즘은 대통령이고 총리고 전부 다 프랑스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다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역할극을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실세들은 어디 보이지 않는 손들인 것 같다. 뭐 이런 요즘에 얘기들도 인물론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은 가장 중요한 거다. 정치 외교라고 딴판인 세상은 아닐 것 같다. Why not? 라고 저도 영어식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로봇팔이 현대 로보틱스나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데에서 있는데, 이게 또 수중에서도 로봇이 필요한 그런 영화가 또 있어요. 이런 영화도 이게 이제 로봇이 바다에서도 뭘 작업을, 사람이 심해에 들어가서 작업하기 어려운데 이런데 이게 그러니까 수중 로봇이 또 무한대로 로봇 자동화라는 게 육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참 그게 이 바닷속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구나. 그러니까 좀 이 로봇 자동화는 분야가 더 넓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한 거에서는 프랑스 영화인데 자기네들 비판하지만은 액션 드라마 이런 거지만은 수단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영국 식민지로 있어서 이 줄자로 그냥 그 뜻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종족도 틀리고 그 다음에 종교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결국 남수단으로 별도 독립이 되어 있죠. 근데 남수단에 이 석유가 나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또 국경 지역 근처가 돼가지고 또 그거 욕심이 나가지고 또 이제 수단과 남수단에 또 분쟁거리도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영화 속에서는 프랑스가 자기네들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석유 뺏어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꽤 있네요. 요거는 이제 갈등 해소도라는 건데요. 5월달 들어서 메이데이 노동절을 보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갈등 해소도로, 대립관계로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어떨까 해서 작성을 해봤어요.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3년 4개월 만에
이 친구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에티오피아 이름이 뭐였더라? 여기 어디 나가 왔을 텐데 테드로스인가 뭐 그렇죠. 해제할 거다 발표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단계 하향 여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 총괄체제로 전환된다. 현재까지는 그 국무총리가 본부장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슬슬 그 막을 내리는 또 새로운 게 또 터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법무부 1월 6일 폭도에 대한 그 최장 형량 14년 선고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마르코스 대통령 그 필리핀 공격적인 행동이 아닌 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데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필리핀 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마르코스는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이지만은 그 대만 방어를 위해서 뭐 움직이는 것은 뭐 나름대로 뭐 용인은 할 것 같지만은 필리핀 입장에서도 자국이 뭔가 피해를 볼 때 미국의 행동을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지. 또 옛날 그 필리핀이 그 미국의 그 식민지로 돼 있었는데 뭐 프랑스나 뭐 다른 데에서 그 식민지 했을 때는 인프라 투자가 거의 안 됐었는데 그래도 미국은 뭐 여러 가지 농산물 수입해 가려고 인프라 도로 시설 이런 거는 많이 또 필리핀에도 깔아줬다 하는 얘기도 어, 여행 이 해설자한테도 들은 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곧 무자비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또 하나 나왔고 그리고 그 반대로 러시아가 바흐무트에게 소위탄을 퍼붓고 있다 하고 밀리고 미는 그런 이 저기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대대적인 반복 아니 그 저기 뭐랬죠 보복 그 공격을 할 계획일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정보국장 말로는 러시아가 무기가 현재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대대적인 공세는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전쟁이 좀 상황태로 돼가는 과정에 잔잔한 지역적인 또 그런 전투 내지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5월 6일자 스르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